얼마 전 종편 채널의 한 축이었던 JTBC가 회생 신청을 했죠. 근데 JTBC 계열 콘텐츠 제작사인 SLL에는 중국 텐센트 자본 1,000억 원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 정치적 목적을 띈 듯한 보도로 삼성을 비롯한 대형 광고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던 채널인데요. 중국 자본 유입 후 중국 변호성 보도 등으로 국민 상당수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고요. 카카오뱅크 역시 텐센트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기업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요. 중국 자본이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게 접근하는지 대표적인 수법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해라. 즉, 우리가 대규모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합작 법인을 세워 자금을 대줄 테니 메이드 인 코리안 브랜드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뚫어라. 우리는 뒤에서 지분 이익만 챙기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대외 신뢰도가 낮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한국 기업만 블랙리스트에 올라 판로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 홍콩, 싱가포르 또는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의 명함을 들고 찾아와 국내 투자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을 20-30%더 높게 쳐주겠다라며 솔깃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도장을 찍고 보면 배후 출자자의 8-90%가 중국 본토의 빅테크나 정부 관련 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과는 달리 투자 이후 이사회 자리를 요구하며 서서히 경영권을 압박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사장님은 기술력은 최고인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가 현장 공장 부지, 인허가, 유통망, 마케팅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중국에 합작 법인을 세우고 기술 라이선스만 넘겨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법인이 세워지는 순간 시스템 구축이나 현지 인력 교육을 빌미로 소스 코드, 설계도, 핵심 제조 공정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슬슬 기술이 완전히 이전됐다고 판단되면 온갖 규제나 세무조사 등을 핑계로 한국 인력들을 쫓아내고 매장을 폐쇄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편 미국 국방부는 중공을 지원하는 기업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비아디 같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까지 포함됐죠. 때문에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관여된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중국 자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의 최종 출자자와 투자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